수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손목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사실 뭐 무릎이나 어깨만큼 신경을 많이 못 쓰실 텐데요. 요즘 이 손목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평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손목 관절일 텐데요. 네. 특히 나이가 들어가고 또 중년 이후에 이제 손주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이 보면서 더 손목이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통증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요. 이게 어떤 증상입니까? 손목 터널이라고 하면 보통 단어가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손목의 단면도를 보면 안쪽에는 뼈가 있고 그 옆에는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위쪽에 근육과 피부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손목 쪽에서 노란색의 신경이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신경이 손목 쪽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눌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손목 터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때 저리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 이런 여러 가지의 증후군들을 통칭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저리거나 힘이 네. 빠지거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끔은 손목이 쑤실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리거나 아픈 통증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봤을 때 가장 환자분들이 초기 증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랑 그다음에 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손에 뭔가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손을 주먹을 도리도리 합니다. 네. 아니면 손을 좀 텁니다. 이런 증상들이 시초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여기서 신경이 압박되는 부분들이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우리가 머그컵 같은 것들 또는 설거지를 하다가 자주 놓쳐요라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신경에 압박되는 증상들,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들, 저린 느낌들, 심할 때는 근육이 빠지거나 아니면 손 자체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들까지 갈 수 있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생활에서 많이 느껴볼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건가요? 네,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처럼 우리가 손목이 되게 가늘고 약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주부님들 어떠실까요? 우리 반복되는 가사 노동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찬물에 손을 닦고 그다음에 걸레를 쥐어서 빨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뭐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일련의 가사 노동 중에서 발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적인 특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또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피아노를 친다든지 아니면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에도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네. 사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이 손목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일을 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시초의 증상들은 내 손에 뭔가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저희가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할 때 주로 쓰는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손목을 보시면 손목에 주름이 있어요. 네. 내가 손이 뭔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 손목 가운데 주름이 있는 부위에서 힘줄 두 개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톡톡톡톡 쳐봤을 때 뭔가 3번 손가락 기준으로 해서 2, 3, 4번 또는 1번 쪽으로 손바닥 쪽으로
우리가 신경 두드릴 때 나타나는 특정의 느낌들이 있는데요. 이미 한 번씩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팔꿈치에 왜 한번 툭 하고 건들렸을 때 척골 신경 쪽에 우리가 찌릿하는 느낌들 받아보시는 것들 있죠. 띵 네, 네. 맞습니다. 이 느낌들이 손바닥을 타고 내려간다면 이게 틴넬 사인이라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양성 반응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우리가 방법들은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데 손목을 손등을 마주보게 해서 90도로 굽히는 거죠. 최대한 굽힌 상태에서 힘은 가볍게 빼고 네. 이 자세에서 1분 정도를 세보시는 거예요. 자, 이 자세 중에서 우리가 손바닥 쪽으로 저린 느낌이거나 아니면 통증이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양성 반응으로 봅니다. 저희가 병원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의 테스트를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쉽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이 TV 보시는 분들 중에 손 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네. 잘하시는데요. 근데 근데 오늘, 네. 왜 여기 하는데 여기가 아프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자, 오늘 그 시청자 연결, 전화 연결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리신 분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33살이고요. 네. 애기 엄마예요. 아, 그러시군요. 아이가 있으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네, 제가 요즘에 청소를 하는데요. 걸레를 빨거나 이렇게 짤 때 손목이 좀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저녁이 좀 쉬면은 조금 좋아지곤 하는데 이거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해서요. 어떻습니까?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되게 어리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우선 근데 33살이신데도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네, 충분히 있나요? 나타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면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가 신경 쪽에 문제가 잘 생기는 나이, 이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들을 봤을 때 몸이 약한, 그리고 방금처럼 우리가 가사 일을 하는 젊은 여성분들, 그다음에 또 초산부들한테 첫 번째 아기를 가지신 분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네.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뭔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아기를 돌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집안일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아기를 케어해야 되고. 근데 이게 내가 뭐 둘째라면 내가 첫째를 한번 보살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숙달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해본 경험도 없고 특히나 몸이 약하고 손목이 가늘고 근육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네. 성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지금 손목 쪽으로 불편하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었는데 내가 밤에 쉴 때는 다시 또 나아진다라는 표현들을 해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손목을 두드리는 것들, 그다음에 손목을 반대로 꺾어서 우리가 1분 정도 지속을 해보는 것들, 네. 이렇게 두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라도 양성이 나타난다면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주변에 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가져가지고 상태를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으셨어요? 네, 근데 병원에 가면 수술하자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수술. 네, 맞아요. 예,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시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서 이 부분들을 좀 조언을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경우에 우리가 손 쪽에 마비 증상이 오거나 아니면 근육이 아예 위축이 돼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신경의 유착이 아주 심한 경우 이럴 때만 수술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증상이 있으면 우리끼리 생각할 때 혹시 큰 병 아닐까 또는 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해서 병원을 못 가게 되시는데 네. 이런 생각보다는 빨리 가서 어떤 상황인가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이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궁금한 것은 손목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지금 말씀해주신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사실상
손목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 손목의 건초염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저림이나 통증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된다면 손목에 우리 엄지손가락에 연결되는 여기 손목 부분이 있죠. 네. 여기 건초라고 해서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때는 손목 안쪽의 통증이 위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손을 움직이다가 한 번씩 손목 안쪽이 뜨끔뜨끔하는 이런 통증들 받아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또 손목의 건초염에 우리가 양성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엄지손가락을 네. 안쪽으로 넣고 주먹을 쥔 다음에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한번 꺾어보는 거예요. 이때 손목의 엄지손가락 쪽의 건 쪽으로 통증이 뜨끔하면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건초염은 또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아팠는데 이건 치료가 그래도 빠르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아프면 아플수록 빨리 병원에 가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병원에서 하는 침 치료도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결국 신경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는 우리가 봉침 치료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약침 치료라는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약침들이 그리고 봉침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강력한 항염증 작용 그리고 신경 재생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신경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들었던 게 이제 테이핑 요법이라고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운동 선수들 우리가 TV 같은 거 봤을 때 테이프를 붙이고 살색 테이프 붙인 맞아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네.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키네시오 테이프라고 해서 손목 쪽에 터널을 약간 넓혀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근육들을 살짝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밸런스가 틀어진 부분들을 맞춰놔서 안쪽에 혈관과 그다음에 림프 쪽, 그다음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좀 열어주는 것들이 테이핑 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테이핑 요법도 손목 터널 증후군에 좋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추나요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추나요법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손목 관절 그리고 손 전완부에 있는 요골과 그다음 바깥쪽의 척골이라는 이 뼈들의 관절들을 다시 재배열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손을 잘못 사용할 때는 근육과 인대 쪽에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 결국 뼈가 조금씩 우리가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배열 상태가 틀어지기 때문에 손목 쪽으로 가해지는 하중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때 내 몸에 있는 뼈 쪽에 관절들의 배열들을 재배치시킴으로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추나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손목의 관절을 다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추나요법 참 골고루 잘 쓰이네요. 근데 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 네. 게 말씀만 들었을 땐 참 좋은데 이런 치료들을 했을 때 부작용이나 금기증은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특별하게 우리가 약침이나 봉침 그리고 추나 치료를 할 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된 것들은 없기는 한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해요.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활동량을 일단 줄이십시오라고 일반 병원에서는 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손목을 제대로 쓰는 방법들을 다시 또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들 이런 것들을 평소 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잘 치료가 될 거예요. 네. 이 과사용 증후군, 그러니까 네. 많이 씀으로써 발생하는 네. 증후군이다. 그럼 안 쓰면 된다. 이렇게 쉬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손목을 안 쓴다는 쉽지 게 않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손목을 쓸 때에도 좀 잘 쓰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바른 방법이 있다면 좀 네.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힌트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목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은 우리가 따뜻한 자극은 좋게 받아들이지만 차가운 자극은 신경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귀찮으니까 그냥 찬물로 대충대충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집안일을 하루 종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집안일은 항상 쪼개서 그렇게 조심조심 해줘야 되고요. 네. 찬물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우리가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평소 때 우리가 컴퓨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키보드나 아니면 마우스의 마우스 패드 그다음에 키보드의 손목 보호대 이런 것들이 요새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해주시는 것들이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평소 때 내가 뭔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한 50분 정도 어떤 업무 또는 작업을 수행을 했다면 10분 정도는 쉬어주시는 것들 이게 아주 큰 역할들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통증이 온다든지 무리하게 사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운동법이라도 네, 가벼운 스트레칭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손바닥을 앞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손을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오,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10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이걸 한 번에 한 3번 정도를 한 세트로 해주시는 거고요. 불편할 때마다 내 손목을 좌우로 돌아가면서 스트레칭. 이 부분들을 스트레칭 해주시면 손목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네. 10초. 네. 하나, 둘, 정말요? 셋. 아니 근데 훨씬 더 네. 이렇게 시원하네요. 느낌이 이렇게 들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몸 각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디마디에 신경을 쓰고 항상 내 몸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오늘도요, 중요한 소식들 또 그리고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충북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 개소식이 청주시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청주 거리 아티스트 공연이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2시 30분에 펼쳐집니다. 네, 군립 향수 어린이집 자선 콘서트가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5시부터 있습니다. 제1회 증평군 농아인의 날 행사가 증평문화회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립니다. 이어서 수요일 내일 예고입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조상우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루겠습니다. 시장에 가자. 이번 주는 진천중앙시장인데요. 시장 상인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보고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시장 고고 내일 만나주세요.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려서 좀 습하기도 하고요. 요즘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면 냉방병을 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여름이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냉방병은요. 네. 실내 온도와 바깥 온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문을 꼭 닫아놓고 냉방을 하니까 시원하게 네. 이렇게 하시지만요. 이 때문에 목이 칼칼해지고 호흡기 질환도 생기고 헛기침도 나고요. 네, 그러니까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뭔가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차가 중요한데요. 5도 안팎이 좋다고 하니까 5도 안팎을 유지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냉방병 없는 하루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